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기억하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식과 그림을 기억하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은 이퀄 2A 코사인 세타. 바로 이것은 극축의 중심이 있고요. 극축의 중심이 있고 극을 지나죠. R은 이퀄 2A 사인 세타는 이렇게 Y축상의 중심이 있고 극을 지납니다. 자, 얘는 위아래 대칭,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R은 이퀄, 자, 여기 보면 세타 이퀄 알파 하나만 했었는데요. 요 위에 두 개를 마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도표에는 수록해 놓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강의하면서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이 직교좌표기에다가 극방정식을 같이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수평선을 극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y는 이퀄 a라 보겠습니다. 편에서 직교좌표기에서 y는 이퀄 a라 한다면, 자, 우리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가 1:1 대응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앞 시간에 배웠었죠. 즉 x는 여기쯤에 써놨었잖아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y는 이퀄 a라고 했다면은 y는 이퀄 a라는 것을 극방정식으로 바꿀 때 이걸 그대로 씁니다. r 사인 세타 이퀄 a가 됐죠. 극방정식은 r은 이퀄 f 세타로 표시하니까 세타로 r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사인으로 나누니까,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잖아요. 그래서 r은 이퀄 a 코시컨트로 표시합니다. 이 노란색 수평선을 극방정식으로 표시할 때 r은 이퀄 a 코시컨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 수평선을 r은 이퀄 a 코시컨트로 표시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직선, 이거 그냥 편에서 x 이퀄 a라 합시다. 자, 이제 얘가 x 이퀄 a였을 때는 똑같이 이걸 이용합니다. x 이퀄 a라는 것을 역시 극방정식으로 바꿀 겁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이퀄 a가 되고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요. 왜냐면 r은 이퀄 f 세타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분의 a인데요. 코사인의 역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컨트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r은 이퀄 a 시컨트, 바로 그것이 요 x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 x 이퀄 a라는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x 이퀄 a, 그것을 r은 이퀄 a 시컨트 세타로 표시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r은 이퀄 a 코시컨트와 r은 이퀄 a 시컨트의 뭐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관계를 잘 떠올리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가급적이면 시험지에서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해를 하고 있다가 많이 써보고 시험에 가까우면서 결국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워놓아야 돼요. r은 이퀄 a 시컨트는 이렇게 돼 있고, r은 이퀄 a 코시컨트는 수평선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됐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유도를 하세요, 평소에. 그래야 지식이 오래 간다는 것 거듭 강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과목이든 간에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앞서 세타 이퀄 알파라는 얘기는 극을 지나면서 극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직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그림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얘네들은 다 특별한 그래프죠. 이렇게 수평선, 수직선, 그리고 극을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는 그럼 할 수 없나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혀 극을 지나지 않는 이런 보라색 그래프 가능합니다. 요 다음 절에서 이런 문제를 표현하는 극방정식 표현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요 세 가지만 하고요. 보라색은 요 다음 절 6장 3절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그래프 이해됐죠? 자, 심장형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계속 계산했고 설명했던 것들이죠. r은 이퀄 a 1 마이너스 코사인, r은 이퀄 a 1 플러스 코사인 위아래 대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r은 이퀄 a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좌우 대칭이고요. r은 이퀄 a 1 플러스 사인 세타도 좌우 대칭입니다. 이 네 개는 통틀어서 다 심장형 그래프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심장형 그래프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앞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이 도표에는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극방정식 그래프를 책에 이 본문에 다 수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그래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마다 새로운 극방정식이 나오면 그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에 나와 있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극방정식들은 지금까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 왔던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기억을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시험에 실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얘기하는데요. 시험 문제를 접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출제 빈도수가 매우 미미했던 아주 낮았던 그런 유형애들이니까 지금부터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표에 있는 것들은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R은 이퀄 A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자, 요런 그냥 코사인을 대표적으로 써서 설명할게요. 사인으로 바꾸면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니까 금방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형태를 통틀어서 전부 다 심장형 그래프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A하고 B가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R은 이퀄 여기 B 대신에 A를 바꿔놓으면 A를 묶어내면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방금 전까지 계산했던 극방정식입니다. 요거. 얘는 보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다시피 극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극을 반드시 지납니다. A하고 B가 같으면 극을 한 번 지나는 심장형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지 않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같지 않을 때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큰 경우죠. B가 더 클 수도 있고 A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얘처럼 이렇게 묶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씁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큰 경우, 이 세 번째를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 A가 B보다 커요. 이 극방정식이 극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걸 0이라 놓고 풀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A가 B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A가 2고 B가 1이면은 넘기고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얘를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B는 0이 아니었더라 보겠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로 나누는 게 이렇게 되죠.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이건 마이너스 1점 얼마잖아요. 마이너스 1점 얼마 또는 마이너스 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은 이 파동 그래프를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얘가 절대 마이너스를 아래로 내려갈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크면 이 극방정식은 절대로 극을 지나지 않아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 있으니까 위아래 대칭인데 절대로 극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니까 극을 안 지나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안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극을 지나는데 얘는 극을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만약에 B가 더 커요. B가 더 크면 이거 분자보다 분모가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 무수히 많은 점에서 이게 지나는 점이 있죠. 자, 이제 세타가 요 정도 올 때 R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올 때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얘는 0부터 2파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 여기까지가 0부터 2파이가 됐죠. 여기가 0이고.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올 때 보다시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극을 두 번 지납니다. 이 방정식을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극을 두 번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내부에 고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극을 그려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A보다 B가 크죠. 1, 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부에 고리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A, B에서 A가 B보다 크면 절대로 극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R을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극을 안 지나는 거고, 그 방정식을 풀었는데 방정식이 세타가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내부에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코사인은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디다 수평선을 그어도 만약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 있다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최대. 그래서 이렇게 고리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 지나고 또 한 번 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아래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파일 때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2파이잖아요. 여기가 파이고. 그래서
여기는 세타가 파일 때요. 그러니까 0과 파이 범위 안에서 한 번 지나고 파이하고 2파이 범위 안에서 한 번 더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직접 이 방정식과 수평선하고 만나는 점을 직접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 더하기 B 코사인을 놨을 때 A하고 B가 같으면 그걸 한 번만 지나는 심장형인데 A가 B보다 크면 절대로 그걸 지나지 않는 심장형이 되고 A보다 B가 더 크면 무조건 그걸 두 번 지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사인이면 그래프를 좌우로 바꿔놓으면 돼요. 마이너스면 이 그래프를 대칭으로 바꿔서 그리면 됩니다.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사엽장미선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었습니다. R은 이퀄 A 코사인 세타는 잎사귀가 요거의 2배니까 4개, 사인은 45도 회전이동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엽장미선은 R은 이퀄 A 코사인 3세타 홀수라면 그 홀수의 숫자만큼의 장미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여기가 n세타에서 n이 짝수면 그 숫자의 2배만큼의 나무 잎사귀, n이 홀수면 그냥 그 홀수만큼의 나무 잎사귀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또 설명하지 않았던 몇 가지 극방정식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주형 그래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R은 이퀄 F세타로 되어 있었는데, 자, 이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를 더 설명할게요. R 제곱은 이퀄 A의 제곱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다른 건 전부 다 R은 이퀄 F세타로 되어 있는데 얘는 R 제곱은 이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급방정식을 풀어보면은 R은 이퀄 F세타 꼴로 바꾸는 과정에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A의 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되고요. 앞서 얘기했죠. 항상 급방정식에서 A는 양수라고 간주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이거는 루트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미분적 분학은 항상 실수 범위 내에서만 생각합니다. 복소수라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미분적 분학에서는 루트 안에가 항상 플러스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코사인 2세타 그래프의 개형,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자, 여기가 파이 0, 여기가 2파일 때, 자, 하얀색 실선은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고요. 자, 이제 노란색은 코사인 2세타 그래프입니다. 얘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돼요. 이 노란색이 코사인 2세타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코사인 오메가 x라면 오메가가 바로 주기를 결정하거든요. 주기는 오메가의 크기분의 2파이거든요. 그래서 2파이를 2로 나누면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코사인 2세타 그래프가 노란색 실선인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은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사인 2세타가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아보세요. 여기잖아요. 여기 0부터 2분의 파이를 반을 나눴으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거든요. 역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4분의 3파이예요. 3등분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4분의 3파이. 결과적으로 각 세타가 4분의 파에서 4분의 3파까지 움직일 때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것은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부터 파이,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 4분의 여기 2파이하고 4분의 7파이 요 사이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나머지는 요 빨간색 빗금친 범위에서는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범위를 먼저 색칠을 해 놓을게요. 자, 여기가 세타가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2파이가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예요. 4분의 4파이가 파이고요. 4분의 5파이, 여기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예요. 여기 세타가 4분의 여기 5파이고요. 같은 논리로 여기는 세타가 4분의 7파이예요. 여기 보세요.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7파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죠. 여기 그래프 안 그려집니다. 4분의 파에서 4분의 3파이 여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부터 파이,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에서 2파이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나머지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윤곽을 그려볼 때 이제 얘가 그려지는 범위만 생각하면 되고요. 잘 보세요. 식의 코사인스가 일단 위아래 대칭이 있죠. 그러니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그래프만 그려보는데요. 자, 이제 코사인 보세요. 세타가 커질 때마다 얘는 줄어들죠. 이건 지금 직교좌표기의 그림을 그렸는데 y가 줄어들죠. y 대신 r로 써도 r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r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각이 커질 때마다 그로부터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세타가 제로일 때 코사인 제로 1, r은 이퀄 a예요. 여기 있어요. 자, 지금 뭘 그릴 것이냐면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r은 이퀄 a 루트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하고 r은 이퀄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복부잖아요. 코사인 2세타 두 개 그래프 했는데 먼저 노란색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r은 이퀄 a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8, 4분의 8까지 갈 때 y가 저러니까 이걸 y로 표시하면 이 그래프는 y는 이퀄 코사인 2세타거든요. 4분의 8 때 y가 저러죠. y 대신 r로 바꿔놓으면 이제 회전각을 이용한 거예요. 세타가 4분의 8 때 r이 제로가 되니까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4분의 8부터 4분의 3파까지 각이 변화될 때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고요. 이제 4분의 3파에서 8까지 갈 때 y가 커지죠. y가 커지면은 y 대신 r로 표시했던 이 r도 커져요. r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a면 얘도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좌우 대칭이죠. 그러면 극방정식은 위아래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분의 5파에서 4분의 10파에서 전혀 안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커지죠. 이게 y값이 커지죠. 그럼 r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 모양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리 두 개가 이어 붙어 있는 모양이다 해서 이을 연자 구슬 주자를 써서 연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이 고리가 두 개가 있는 또는 리본 모양이니까 어떤 책에서 이제 저자분들이 이제 리본형 그래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형 그래프, 리본형 그래프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구슬 두 개를 이렇게 붙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연주형 그래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잘 보세요.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가만히 있다가 4분의 3파이에서부터 파이, 파이에서 4분의 5파이, 그리고 나머지 가만히 있다가 또 4분의 7파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이 그려졌다면 빨간색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극점 대칭이죠. 그래서 앞에서 극점 대칭이 설명했었죠. 여기에서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자,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빨간색 그래프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노란색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또 한참 있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둘 다 연주형 그래프가 맞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연주형 그래프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게요. R제곱 이퀄 A제곱 코사인 2세타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요 범위하고 요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겠습니다. 요걸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이번엔 R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A의 제곱 코사인 2세타. 이때 많은 학생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이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모술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죠. 얘가 음수가 돼도 되잖아요. 얘는 이미 양수니까. 음수는 양수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만 그려지는지 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아까 이 그래프는 여기 빨간색 빗금친 범위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 그려졌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빨간색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히려 파란색 범위는 얘가 양수고 마이너스면 우변이 음수가 되는데 제곱이 음수가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모순이 돼서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는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짝을 이루는 그래프라서 아까는 여기서 그래프가 안 그려졌죠? 이번엔 얘는 여기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여기서 안 그려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래프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복부를 붙여 놓으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한참 있다 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안 그려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는 다 그려놓으면 결국은 둘 다 똑같이 위아래 이렇게 있는 연정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R제곱 이퀄 A제곱 코사인 2세타는 좌우에 있는 연정이고요. R제곱 이퀄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2세타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연정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인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여기를 사인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도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사인, 여기도 사인 이렇게 돼요. 자, 조금 전에 그래프는 코사인 2세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여기가 파이, 2파인데요. 우선 사인 2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y 퀄 사인 세타 그래프는 이 하얀색 실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려는 건 사인 2세타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사인 2세타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이 노란색이 y는 이퀄 사인 2세타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얘도 같은 이치입니다. 루트 안에가 의미되면 안 되죠. 그래서 루트 안에가 의미되면 안 되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 레디안이고 2분의 파이 레디안에서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분의 3파이 레디안이네요. 2파이.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이제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이걸 그냥 놔둡시다. 점선은. 여기서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요. 2분의 3파에서 2파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여기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0부터 2파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0부터 2분의 파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예요. 그리고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4분의 파이 좌우 대칭인 그래프, 여기도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거 대칭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값을 계산해 보세요. 도표를 만들어서 그려보면 세타 제로일 때 사인 제로 제로. 자,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이 두면 2분의 파이 1이에요. R은 A, 여기가 A예요.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A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4분의 파이 좌우 대칭이니까 각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전혀 안 그려지고 다시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올 때 전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졌던 R은 이퀄 A 루트 사인 2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밑에 마이너스도 있죠. 그럼 똑같은 이치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4분의 파이까지 갈 때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파이에서부터 다시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달라졌지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나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연정 그래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충분히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R제곱 이퀄 마이너스 A의 제곱 사인 2세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순 아니라 얘기를 했었죠. 얘가 음수가 되면 음수 양수가 돼서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가 양수가 될 때 모순이 되니까 그래프가 안 그려지죠. 따라서 사인 2세타가 음수가 되는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4개의 그래프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오히려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오히려 여기가 그래프가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도표를 다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그래프가
R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A제곱 사인 2세타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R제곱은 이퀄 A제곱 코사인 2세타, R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2세타, 그리고 얘는 R제곱은 이퀄 A제곱 사인 2세타, 얘는 R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A제곱 사인 2세타 그래프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에 그리는 그래프들이 다 이런 모양들입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나선형 그래프인데요. 이 나선형은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나선형은 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R은 이퀄 2의 세타선 그래프는 뭐냐면 직교절표에다 같이 그려보면 세타처럼 2의 형성 1이 되니까 자, 여기 있어요. 여기 1,0. 근데 세타가 커질 때마다 이 지수함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직교절표로 본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세타 제로일 때 1인데 세타 좀이라도 커지면 엄청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얘는 엄청 빠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그려놓은 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축소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이렇게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림을 진짜 많이 축소시켜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거 한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중간을 잘라서 그려놓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승은 반대예요. 역수의 개념이잖아요. R은 이퀄 2의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는 2의 세타 승의 역수니까 세타처럼 2형승이 여기 일치나요. 1,0. 그런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역수니까 급격하게 감소하죠. 2의 마이너스 세타 승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요. 0일 때 1을 지나는데 세타가 커질 때마다 급격하게 감소해서 0으로 가죠.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해서 0으로 갑니다. 이런 식이에요. 얘는 마치 이렇게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낫겠군요. 아주 빠르게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 휘어져서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근데 0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무한 들어가도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인데 그 그래프 일부만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Rn 이퀄 세타도 이해하기 쉬운 나선형 그래프입니다. Rn 이퀄 세타는 세타 0이면 R도 0이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면 R도 4분의 파이. 세타 2분의 파이면 R도 2분의 파이. 세타 파이면 R도 파이. 세타 2 파이면 R도 2파이. 그러니까 요 얘보다는 좀 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가마 돌아가듯이 이렇게 갑니다. R은 이퀄 세타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세타 역수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사실 그래프를 이 세타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세타 0일 땐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R은 이퀄 세타분의 1 같은 그래프는 사실 세타가 0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가요. 자, 무한대에서 반비례하잖아요. 무한대에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세타, 왜냐면 그로부터 거리가 무한대란 얘기예요. 세타 0일 때.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격하게 막 줄어들어서 0으로 갑니다. 세타 0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R은 무한대로 가요. 세타 0일 때 이게 X축에 가까워질 때가 세타 제로잖아요. R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려놨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